네, 저는 그 6.25 전쟁 때 유년기를 보내고 또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아직 전흔의 상처가 남아있는 시기에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카키색의 전쟁 먼지 속에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그 돌파구라고 할까요? 또 저 자신의 그 취향도 그래서 그랬겠지만 책을 많이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에 가서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고 그리고 그때는 문학의 밤이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초청 문인으로 오신 분이 박목월 선생님이십니다. 그 박목월 선생님께서 제가 낭독하는 작품을 들으시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저는 행운으로 시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책도 많고 또 문학 전집도 많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전공별로 이렇게 있죠. 그러나 제가 자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때이기 때문에 또 책이 흔한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 빌려주는 집에 가서 책을 많이 빌려 읽다 보니 읽을 거리 안 읽을 거리 가릴 것 없이 무조건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그 영향관계를 따질 때 물론 우리가 나쁜 책, 좋지 않은 책을 읽어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력이 있을 때는 많이 난독을 해도 결국 좋고 나쁜 것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난독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그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 저는 그 고전, 우리나라 고전서부터 읽은 거, 또 세계 문학전집이나 한국 문학전집 이런 거 읽은 거, 또 이전에 그 앞서 계셨던 시인들의 작품들 다 안 읽은 게 없죠. 다 거의 찾아 읽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네. 1950년도에 우리가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0년대에는 그 전쟁에 관한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세계 전후문학 전집이라는데 우리나라 것도 실려 있어요. 신구문화사에서 나온 거.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소위 전중파의 문학 작품들이 있죠. 근데 60년대는 이제 말하자면 그 휴전이 성립되고 그런 대로 이제 안정을 찾아가지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참 가난하고 또 살기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인들이 서울의 명동에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문인뿐만이 아니라 화가라든지 음악가 이런 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참 화기애애한 문화적인 가난하고 참 어려웠지만은 그런 중에도 화기애애한 그 문화적인 풍토 이런 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서화집이라는 동인지가 상당히 그 비중 있는 동인지였고 지금 말씀하신 현대시라든지 이런 동인지들이 1920년대처럼 많이 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문인들도 또 그때 60년대 많이 등단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시인들의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각 동인지에서 여성들도 좀 동인 활동을 하자 그런 제의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여성 문인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처럼 여성 시인이 많아졌으니 여성들끼리 한번 그 동인지를 꾸며보자 해서 뜻이 맞는 그 당시 7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건
NG가 났습니다. 편집해드릴게요. 네, 편집하십시오. 잠시만요. 김선영, 김숙자, 김후란, 김혜숙, 그리고 추영수, 허영자, 또 한 분이 누군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7사람이 모여서 동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인지 이름을 돌과 사랑이라고 붙여서 후에 이제 그 동인 이름 청미와 같은 이름으로 개작하기까지 처음에는 돌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아마 그 평론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고 제1의 유능한 독자가 곧 평론가니까 그분들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꼭 시인이나 작가가 의도했던가 하고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어떻든 사랑은 시의 내용이요. 또 그것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아마 언어를 절제한다. 아마 이런 뜻에서 그런 이름이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읽는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시인이 시를 쓰고 나머지는 수용자의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들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혹은 인간에게 아니 혹은 범우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의 정신이 아니겠어요? 사랑이 있다면 전쟁도 없을 것이고 사랑이 있다면 화해와 용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항상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 시를 사랑의 시라고 한다면 저는 영광이죠. 그리고 시를 쓸 때는 시는 가장 응축된, 가장 압축된 언어로 써야 되는 문학의 한 장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는 그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글을 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적 섬세함이란 말을 듣는데 사실 한국의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섬세하지 않은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흔히 여성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남성의 시도 생각해 보십시오. 김소월의 시나 또는 만해, 한용운의 시나 누구의 시를 보더라도 그 섬세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미당의 시나 모골의 시나 다 섬세하죠. 섬세한 언어 감각을 갖지 않고는 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신이 응원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만은 섬세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성적이다라고만 몰아붙이는 것은 뭐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흔히 여성적이어서 나쁠 것도 없습니다. 여성이니까 여성적인 것은 여성의 개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막 그런 점도 괜찮고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 이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 활동을 할 때 그런 어떤 기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신이라고 할까요? 또는 삶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강렬성 같은 것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인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좀 표현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렇게 구획 짓는 데 대해서 조금 의아로움을 갖는 사람입니다. 시 쓰고 서정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라는 것은 인간의 정서에 호소하는 정서의 소산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나 무슨 두뇌로 이해하기 이전에 직관이나 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서정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감동력을 갖는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대해서도 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든지 그 시는 시가 정서에 호소하는 한 아무리 지적인 요소 또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시되기 위해서는 정서화된 것이, 말하자면 시인의 내면에서 정서화된 것이 수용자, 즉 독자의 내면의 정서를 울려서 공감을 일으켜서 감동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뭐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딱 집어서 구별을 하고 무슨 정치시를 참여시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만, 물론 그 편의상 저도 학교에서 선생을 했기 때문에 편의상 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딱 부러지게 구별 짓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성시가 문자로 된 거, 우리나라 문자는 아니지만 중국에 가서 이제 그 소개되고 번역되어서 읽혀진 것이 공무도화가 아닙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여성의 소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성을 그 무시하는 남존 여비 사상이 등단하면서 그냥 여성은 공부하면 안 되고 학문하면 안 되고 무슨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모두 팽배한 사회 시대를 살다 보니까 여성은 그런 거 쓰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았지만은 실제 남아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고려 때까지는 글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한글이 만들어진 건 이조 초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때 글이나 이런 것도 다 한글이 만들어진 후에 여요 같은 것이 이제 채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자를 빌어 쓰기 이전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구비문학, 구전문학 가운데 여성들의 작품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다행히 공무도화가는 남아있고, 그리고 그 여요 같은 데는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향가, 여요 이런 데는 작가 밝혀져 있는 거에 여성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작품에도 그 여성 작품이 많거든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오히려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이조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더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시도 썼고 시조도 썼고 내방 가사도 썼고, 그리고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는 우리나라 고전 소설 가운데도 여성 것이다 하고 짐작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 작품들을 보면은 그 당시 남성들 다 능가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 여성성이 곧 문학성과 가장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가의 대부분이 여성적 정서라고요. 이별의 정한 같은 것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조사를 했는데 한국 문학사, 다 남성들이 쓴 한국 문학사들입니다. 거기에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여성 작품은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동인지가 다 같이 있었지만은 그래 청미 동인지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언급하고 있는가. 전체 문학사 전체를 통해서 여성 이름 한 번 안 나오는 한국 문학사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여성들이 훨씬 좋은 작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변방문학으로 치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성문학은 우리 한국 문학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문학입니다.
누가 황진이의 시조를 뛰어넘는 시조를 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